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갤럭시 S21 울트라는 S펜을 공식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갤럭시 S21 울트라가 과연 어디까지 S펜을 지원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정품 S펜 케이스와 더불어 모나미와 스테들러 같은 콜라보 S펜과 역대 노트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S펜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가시죠. 우선 정품 S펜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제공되기도 했던 S펜 실리콘 케이스는 현재 약 66,000원의 가격으로 공식 홈페이지나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가 가능하신 친구인데요. 스마트폰을 감싸는 테두리 부분과 외부는 TPU 소재로, 카메라 범프와 뒷판이 맞닿는 부분은 PC 소재로 구성된 친구인데 색상은 일반적인 블랙보다는 한 톤 정도 물이 빠진 느낌입니다. 정품 실리콘 케이스에서 S펜과 S펜 수납 공간이 추가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이나 수납 방식이 약간 올드하다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체감이 꽤나 좋은 편이기도 하고 편의성과 S펜의 수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이 친구보다 더 좋은 대안이 딱히 없다 보니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네요. 다만 이 S펜을 꺼내는 동작이 영 시원찮단 건데 왼손잡이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지만 오른손잡이인 저는 어떻게도 2번 이상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오른쪽에 치우친 볼륨키와 홈버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겠지만 기왕 S펜을 지원하게 해주고 그에 따른 액세서리도 출시할 거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S펜의 그립감 자체는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기존 노트 시리즈에 탑재된 S펜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었는데 인식도 무리 없이 잘 되고 필압도 정상적으로 잘 지원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물론 별도의 배터리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스처나 블루투스 리모컨으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봐도 너비나 디자인이 영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들은 S펜 클리어뷰 커버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제 콜라보 S펜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실 친구가 바로 이 라미 S펜일 텐데 라미는 원래 만년필을 생산했던 브랜드죠. 몽글랑이나 파커 같은 고가 브랜드보단 조금 대중적인 성격을 띠는 브랜드로 이 라미 S펜의 경우 베스트셀러인 사파리와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출시한 친구인데 지금 보시는 갤럭시 탭 A 위드 S펜 8.0 2019에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고 이후 갤럭시 탭 S6에서도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제공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뚜껑 쪽엔 클립이 부착되어 있어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에어 커맨드를 위한 버튼도 위치해 있으며 큼지막한 라미 로고도 자리 잡은 걸 보실 수 있네요. 이 뒤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까봐도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없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립감이 역대 S펜 중 최고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좋단 건데 안드로이드 계열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겐 종이 필름과 함께 필수템으로 소문이 자자한 친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기 결과물도 꽤나 우수한 편이고요. 현재는 약 47,000원의 가격으로 디지털 프라자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판매되는 유광 모델보단 이 무광 모델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시기가 조금 힘들겠지만요. 다음으로 스테들러 노리스 디지털 S펜 전보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셨을 연필이죠. 스테들러 노리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친구인데 심지어 패키징마저도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참 매력 터지는 친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는 2세대로 이보다 앞서 진짜 연필같이 생긴 1세대가 있었는데 목재와 플라스틱을 섞은 보펙스를 소재로 한 점은 동일하지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길이도 짧아졌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뒤쪽에 지우개 파츠가 추가되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양만 지우개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우개로 사용도 가능한 친구입니다. 물론 보안되는 앱에서만 작동하긴 하지만요. 그립감은 라미 S펜보단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두께와 삼각기둥 같은 구조 덕에 꽤나 준수한 편에 속하고 필기 결과물도 좋은 편입니다. 아쉽지만 따로 버튼은 없기 때문에 에어 커맨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현재는 약 38,500원에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쓰비시 하이유니 디지털 펜입니다. 이 친구는 앞서 소개드린 노리스 S펜과 마찬가지로 실제 연필과 동일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디자인 또한 시판 중인 연필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친구인데 사실 S펜 콜라보로 나온 친구는 아니고 와콤의 보급형 태블릿인 와콤1 전용으로 출시한 친구예요. 이 와콤1에 사용된 입력 방식이 S펜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S펜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 친구만이 가지는 장점이라면 독보적인 필기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삼성의 그것과는 달리 독자적인 규격의 펜촉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 필름과 함께 사용하면 실제 종이에다 연필로 필기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앞선 친구들보다 두께가 많이 얇기 때문에 그립감은 조금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에어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워낙에 필기감이 우수한 탓에 실망하실 친구는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약 45,000원에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미 153 S펜입니다. 이번 S21 시리즈와 함께 출시된 모나미 S펜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약 때부터 정말로 탐이 났었던 친구인데요.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퍼플, 민트, 브라운 3가지 색깔로 출시가 되었으며 디자인도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나미 볼펜과 모두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도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했네요. 따로 에어 커맨드를 위한 버튼이나 지우개 파츠가 없어 단순히 필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친구이긴 하지만 특유의 귀염뽀짝한 디자인 하나로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메모를 할 때 모나미 볼펜을 꽤나 애용했던 터라 그립감은 부족함을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필기감은 일반적인 S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현재는 약 3만원에 디지털 프레자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콜라보 S펜들을 어느정도 살펴봤으니 이제 지난 노트 시리즈들의 S펜을 살펴볼 차례죠. 우선 가장 오래된 친구인 노트1의 S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트1 같은 경우엔 S펜을 처음으로 탑재한 갤럭시죠. 지금은 갤럭시 노트 하면 약간 아재스럽다고 까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패블릿이란 폼팩터 자체가 없었을 때라 꽤나 이목을 끌었던 친구입니다. 저 또한 처음 노트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꽤나 흥미롭게 봤었는데 당시 갤럭시 S에서 아이폰4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또 1세대는 믿고 걸러란 얘기가 많이 돌고 있던 상황이라 침만 흘리다가 그냥 접었던 기억이 나네요. 과연 노트1의 S펜이 2021년 S21 울트라에 정상적으로 작동할까요? 약 10년 전에 발매되었던 친구다 보니 구하기가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니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제 노트2입니다. 갤럭시 S2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의 단점들을 대다수 극복하고 나왔던 친구인데 출시 소식을 듣자마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2 HD LTE를 처분하고 급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트3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노트인 노트3는 플라스틱의 특수 도료를 입혀 마치 가죽에다 박음질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백커버로 유명했던 친구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대체 뭐야 싶은 느낌의 마감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꽤나 신선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고 또 플라스틱인데도 질감이 진짜 가죽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재밌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물론 잘 작동하네요. 다음으로 노트4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최악의 노트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무한 재부팅이라는 요즘이었으면 절대 용납되지 않았을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친구입니다. 배터리부터 메인보드 그리고 나중에는 디스플레이까지 거의 모든 부품을 교환했었던 친구로 이 친구를 기점으로 한동안 노트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필기는 문제없이 잘 작동합니다. 이제 노트5입니다. 갤럭시의 명예회복작이죠. 갤럭시 S6와 디자인에서부터 색상까지 결을 같이 했던 친구로 저는 후배 한 명이 사용하는 거 말고는 크게 본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나 이때는 노트 시리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일 때라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동일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여섯 번째로 지금 S21 시리즈의 발열 이슈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던 친구입니다. 사제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죠. 바로 노트7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혀지긴 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삼성이 대체 뭘 만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슈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하다하다 항공기 탑승 시 제한 물품으로 스마트폰이 지정되는 참 안타까운 친구였어요. 정말 배터리만 아니었으면 역대급 노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은 노트입니다. 다행히 필기는 터지지 않고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일곱 번째로 노트8입니다. 전작의 오명을 딛고 다시금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친구인 노트8은 특유의 배터리 조로 문제와 호불호가 세게 갈렸던 후면 디자인 외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던 친구로 저도 사용하던 아이폰 6S를 처분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용달블루라는 색상을 지금 봐도 그닥 납득이 가진 않지만요. 이 역시 동일하게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트9입니다. 색상이 참 독특하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적용한 S펜이 아닐까 싶긴 한데 유니크하긴 하지만 지금 봐도 영 적응이 되지 않는 색상이긴 합니다. 이 친구는 S펜 중 처음으로 BLE,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했던 친구인데 이때부터 S펜으로 음악 제어, 카메라 셔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이제 노트10 플러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노트 전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 게 저는 바로 노트10 플러스인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탑재된 친구가 바로 이 노트 10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샤오미의 홍미노트 9 시리즈나 포코 등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지만 거의 제로 베젤에 가까운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처음 접했을 땐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가기 전까지 정말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2020년 후반기에 출시되었던 노트 20 울트라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씁쓸했던 기억이 많은 친구인데 카메라 범프 쪽의 찍힘과 스크래치, QC 불량 등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거의 노트4급으로 교환을 받았었고 하다하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결국엔 환불까지 받았던 친구입니다. 물론 S펜은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자, 어느정도 이 친구들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눠드릴 차례겠죠. 더보기란에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모나미 S펜 3종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에 사용된 친구들이 아닌 새 제품으로 출고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별도의 전원을 가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애플 펜슬과는 달리 S펜의 경우 본체에 기속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S펜을 지원하면 어떤 S펜이건 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필압이나 틸트, 지연시간 같은 부분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듈에 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던 영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노트 시리즈의 S펜을 구할 때는 정말 힘들긴 했지만요. 특히 노트 1의 펜은 도저히 구하기가 힘들어 도중에 한번 포기할 뻔했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